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사랑하는 작년 4월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김은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7월부터 헬스를 시작했던 이제 막 1년차 헬린이 박현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바디 프로필 촬영과 피트니스 대회 출전을 했던 박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바디 프로필은 중간 목표였고 최종 목표가 피트니스 대회 출전이었는데 피트니스 대회가 9월이어서 그 전에 7월, 8월에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했었고요. 바디 프로필은 지금 제가 키가 165인데 한 51kg 정도에 찍었던 것 같고 대회를 나갈 때는 47.5kg 정도까지 좀 많이 뺐었어요. 네, 바디 프로필 촬영 전에는 몸무게는 78kg였고 체지방률은 19% 정도 됐었고요. 바디 프로필 촬영 당시에는 65kg에 체지방률은 6% 정도 됐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작년 4월에 찍었었는데요. 제 키가 일단 150 초반이거든요. 좀 작아서 원래도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40대 중반 왔다 갔다 하는데 찍었을 당시에는 처음으로 앞자리 3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아마 체지방률은 10% 초반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약간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는 사실 대학 생활이 가장 시간이 많은 때니까 대학 생활 동안 한 번은 멋진 몸 만들어 보자 이게 그냥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깊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가 공부 말고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것도 다 그냥 저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과외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랑 학력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냥 나 스스로 뭔가 나만으로도 증명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때까지 술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 일주일에 한 3-4번은 무조건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날은 진짜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혈압을 쟀는데 160, 17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혈압이 나오고 내장지방 같은 경우에는 13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찍혀 있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현타가 왔어요. 내 건강을 안 지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운동을 하면서 이왕 할 거 바디 프로필까지 촬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디 프로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먼저 시작한 케이스였는데요. 원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접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년 전쯤에 동아리 선배의 추천으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알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계속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운동이 좀 굉장히 격렬해요. 맨날 한 거의 30분을 내내 뭔가 뛰어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이런 격렬한 운동인데 그것을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어느 순간 쉐입이 좀 이쁘게 잡히네? 약간 그런 것들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운동을 하지?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되게 근육이 막 붙어 있고 이렇게 특히 등 근육을 가지신 여성분들의 몸이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멋있고 약간 그러니까 저도 이런 몸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약간 이렇게 해서 어떤 기록을 한번 남겨보고 싶다. 내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좀 어떤 증거로서 하나 남기고 싶다 하는 이유로 좀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최종 목표를 삼았던 게 원래는 아니었고 원래는 한 5, 6월 정도를 목표로 삼고 1, 2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닫히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늘어나서 9월까지 갔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한 1, 2월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식단을 빡세게 시작했던 거는 한 4, 5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력 운동이랑 식단 위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유산소도 되게 강하게 했는데 대회 직전에는 저 PT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4시간씩 유산소를 하라고 하셨지만 그 정도는 못했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했던 거는 7월부터 시작을 했었고 바디 프로필을 제가 1월에 찍었는데
딱 10월부터 12주 동안 바디 프로필을 준비해보자 라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식단이랑 운동을 조금 더 빡시게 했던 것 같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3달 내내 했는데 3달 내내 하면서 4분할로 하루는 가슴이랑 삼두, 그 다음 다른 날은 어깨랑 이두, 그리고 등, 마지막 날은 이제 하체, 이렇게 하면서 4분할로 돌렸던 것 같고요. 식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너무 뚱뚱했던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는 진짜 식단 관리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수랑 이제 단백질원이랑 지방원을 딱 적절하게 정해가지고 쌀밥이나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이제 사용을 했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가슴살, 계란을 이제 먹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나 이런 걸 섭취하면서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섭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촬영 자체는 작년 4월에 했었고, 그 결심을 하게 돼서 제대로 준비한 거는 이제 그 전 9월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전부터 저는 좀 꾸준히 그 약간 크로스핏이라는 좀 운동을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그렇게 이제 좀 더 제대로 해야겠다, 막 더 운동량을 늘리거나 식단을 급격하게 가져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 꾸준히 운동해왔던 거를 좀 지키려고 했고,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또는 3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 외에 다른 날에는 이제 헬스장에 가서 뭐 유산소를 한 20분, 근력 운동은 50분 정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할 때는 정말 주가 이제 크로스핏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운동을 할 때 좀 상체나 이런 쪽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헬스할 때는 하체를 좀 위주로 한다던가 이렇게 좀 균형을 잡고 운동을 하려고 했고, 특히 제가 등 근육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풀업이나 이런 식의 좀 등 운동을 좀 많이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식단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일단은 그 식습관을 성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하루 3끼를 다 학교에서 챙겨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경 써서 좀 먹어야 됐는데, 뭐 아침은 무조건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 이렇게 먹고, 남은 2끼 중에 1끼는 무조건 샐러드, 이제 남은 1끼는 그냥 마음대로 먹는데, 이제 다만 그 전체 하루 3끼 내에 좀 단백질 양은 어느 정도까지는 채우자, 약간 이런 원칙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이거 듣고 나니까 하나 생각나는 거 있는데, 지금 현석 오빠는 4분할로 운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랑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랑 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크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빼는 식으로 가져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신 운동을 다 계속 했어야 돼서 무분할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분할 운동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무분할로 하면은 이게 어제 했던 부위를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이 좀 누적이 되니까 강도를 아주 크게 하지 않아도 좀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디 프로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을 찍었는데, 첫 번째 찍을 때는 친구랑 같이 찍는 우정 바디 프로필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처음 찍는 거였는데 친구랑 같이 해서 그나마 좀 긴장이 덜 되었던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 촬영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이 되게 잘 보여야 하니까 평소에 절대 입지 않는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경우엔 친구랑 해서 조금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긴장되고 자세를 막 자신 있게 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개인 촬영을 할 때도 다른 친구를 데려가서 그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친구를 같이 데려가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긴장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날 제가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받아봤어요.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 거울을 봤는데 내가 이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촬영장에 가면은 그쪽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펌핑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세팅돼 있어요. 다 세팅돼 있어가지고 한 촬영을 하기 1시간,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몸을 다시 운동을 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근 운동을 계속 했던 걸 기억이 나고,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촬영을 해주시는 그 사진 작가님이랑 케미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사진 작가님께서 정말 많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너가 지금 들고 온 컨셉이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뭐 검은색이나 아니면 빨간색이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제 긴장감을 계속 풀어주셨고, 촬영할 때도 제가 막 우물쭈물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뭐 손을 이쪽에 넣어봐라 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포즈를 계속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긴장을 완화시킬 수가 있었고, 저도 이제 정인이가 말한 것처럼 친구가 저는 같이 이제 같은 날 바디 프로필을 같이 찍었는데, 저희는 우정이 아니라 그냥 각자 찍었거든요. 각자 찍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도와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긴장이 풀렸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분처럼 이제 저 혼자 찍은 것은 아니었고, 저는 남자친구랑 같이 커플로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긴장이 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촬영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까지 가요. 그 시간이 짧은데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몸을 보여주고 뭐 근육의 선이라던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운동 굉장히 펌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펌핑하면 이게 또 올라와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또 가라앉거든요. 그럼 다시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매 촬영할 때마다 운동하고 찍고 나와서 또 운동하고 찍고 이런 것도 계속 반복이 되고요. 또 메이크업이나 의상도 또 수정을 해야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좀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내내 짧지만 약간 긴 시간처럼 느껴지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각자 또 개인 촬영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봐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촬영자 말고 도와주시는 친구분이 이제 같이 계시면 뭐 자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촬영하고 알았는데 화장이 살짝 번져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촬영 끝나면 아쉽잖아요. 다른 친구가 있어서 좀 봐줬으면 이런 부분 되게 아쉬운 부분을 좀 잘 찍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조금 아쉬움도 있었고, 약간 그런 좀 정신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울 보고 포징 연습을 많이 해가는 걸 되게 추천을 드려요.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나오는 내 포즈랑 진짜 실제로 찍히는 포즈랑 되게 다른데,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하면 어깨를 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어깨가 뒤로 접혀서 더 좁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거울을 보고 잘 연습을 해서 어떻게 했을 때 내 어깨가 더 쫙 펴지고 더 넓어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에 힘을 주면서 얼굴은 웃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진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진 보면 배가 잘 나온 거는 표정이 굳어있고 표정이 잘 나온 거는 배에 힘이 풀려있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힘주고 딴 데는 화나 있으면서 얼굴은 웃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연습을 많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A컷을 많이 얻으려면 표정과 몸에 힘 두는 거, 이걸 동시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정말 연습 많이 해가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각자 좀 자신 있는 신체 부위가 다르니까 그게 잘 보일 만한 의상과 포징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디 프로필 촬영할 때 단당류 같은 거를 좀 챙겨 가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탕, 추파추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연양갱 이런 거를 먹으면은 조금 더 펌핑할 때 더 잘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근질이 더 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전날 단수를 했는데, 단수를 하면서 이제 몸에 힘을 계속 주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연양갱 한 입 딱 베어 먹었는데 와,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유지 꿀팁은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유지 꿀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못 찾았고, 그리고 식단 꿀팁은 요즘 다이어트 음식들이 진짜 잘 나와요. 막 칼로리는 낮으면서 달콤한 것들도 있고, 양념도 닭가슴살이 되게 부드럽고 양념 맛 다양하게 잘 나오고, 뭐 저칼로리 볶음밥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게 저렴한 다이어트 맛있는 간식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저는 좀 클린하게 가져갔어서 그런 것보다는 원재료로 좀 최대한 해먹으려고 했는데, 보통 단백질 닭가슴살이랑 계란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지방 되게 적은 부위로 헬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100g, 150g씩 소분돼서 파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가끔 먹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추천을 드리는 게, 계란을 하루에 한 2-3개까지는 노른자까지 드시는데 대부분 그 후로는 노른자 파고 흰자만 드시거든요. 흰자 액을 팔아요.
그래서 이 우유처럼 2리터 정도 흰자 액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 애용했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저도 식단 유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지는 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저는 굉장히 뭔가 한 가지 음식을 진짜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른 친구는 어떻게 이 그냥 생 닭가슴살을 매일매일 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인님 말대로 요즘 닭가슴살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막 까르보나라 맛도 있고 뭐 양념치킨 맛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맛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바꿔가면서 먹으면은 아무래도 식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정인이처럼 이제 집에 보면은 냉동실에 소고기는 이제 우둔살 그리고 그 돼지고기 같은 경우 후지살 이렇게 저도 1kg로 이렇게 막 사놓거든요. 사놔가지고 진짜 제가 닭가슴살 먹었을 때 물렸다 그러면은 이제 우둔살 이렇게 구워가지고 나름 스테이크처럼 썰어서 먹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는 지금까지 못했지만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매일매일 사진을 찍었어요. 매일매일 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진짜 거울을 한 30분 동안 이렇게 계속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너무 제 몸에 약간 취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사진을 찍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그게 유지에 또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단 유지하려면 그 습관을 성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아침을 그냥 아예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로 바꾼 지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침은 항상 같은 거 좀 가볍게 먹고 그다음에 남은 이제 두 끼가 있잖아요. 두 끼 중에 뭐 한 끼는 샐러드, 한 끼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하루의 균형을 맞추는 거? 오늘 곱창을 먹고 싶은데 하지만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저녁에 뭐 곱창을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 만한 뭔가 음식으로 미리 또 좀 예열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채워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았네? 약간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가는 것? 약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꿀팁인 것 같아요. 저는 현석이 오빠랑 조금 비슷하게 운동 계정을 인스타그램에 따로 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맨날 올렸는데 끝나고 나서 한동안 무시하다가 최근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